안녕하세요. 땅땅 무슨 땅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최근에 하셨거나 투자를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을 겁니다. 왜냐면은 최근에 정부의 6.27 대책 이후로 거래량이 줄었다라는 소리도 있고, 댓글러들 중에서 부동산 폭락론자들 댓글을 이럴 때 엄청나게 많이 달거든요. 집값 반토막 난다.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이런 말들 많이 할 텐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원래 부동산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우상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대한민국 부동산이라는 것은 전세 제도 때문에도 그렇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신규 주택이 공급이 되려면은 땅이 필요하고 또 돈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서울에 지을 땅도 없고 지을 수 있는 돈도 없습니다. 정부가 아직 3기 신도시 입주도 못하고 있는데 서울에 또 어떻게 공급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기존 주택 구축 재건축 다 포함해서 우상향하게는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이라는 게 정부의 규제 또는 외부적인 요인, 미국 금리 등에 의해서 이 잔파도가 있습니다. 잔파도가 없이 무조건 우상향한다? 그러면은 누구나 다 돈을 벌게요. 근데 이 잔파도를 잘 견뎌내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결국에는 전고점을 또 돌파하고 상승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부동산 하락론자 아니고요. 상승론자 쪽에 가깝긴 한데 무슨 론자라기보다는 저는 현실주의자, 실용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서울 부동산이 집값이 과거보다 내려간다, 우하향한다, 이런 일은 100년 안에는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등기를 하신 분들 또는 계약을 하신 분들은 조금 이게 길게 보시고 긴 호흡으로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부동산은 다 마찬가지예요. 빌딩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토지도 그렇고 긴 호흡으로 보는 거지, 내가 오늘 샀다가 내일 팔 거야. 오늘 샀다가 지금 7월이잖아요. 7월에 샀다가 10월에 팔 거야. 이러면은 좀 쫄릴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긴 호흡으로 4년, 6년 이렇게 보실 거잖아요. 한번 보세요. 지금부터 4년 후에 집값이 떨어져 있는지 올라가 있는지 어때요? 좀 이렇게 느낌이 오시나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부동산 항상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전해드리는데, 악플 다셔도 됩니다. 악플 다실 분들은 악플 다시고, 제가 그런 거 듣고 상처받고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부동산 시장에서 저도 오래 있다 보니까, 이 흐름을 어느 정도 이제 어떤 댓글이 나올지, 어떤 정책이 나올지, 다 이제 눈에 좀 보입니다, 이제. 다음 정책은 대출을 더 쪼으겠다, 이렇게 막 약간 이렇게 협박조로, 협박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나? 하여튼 더 공포적으로 이렇게 막 이런 언급이 찌라시가 돌 수도 있고, 규제 지역 확대, 토지거래 허가 확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대출 DSR을 강화하는 최장 대출 기한 축소 등등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거래량을 떨어뜨리는 것들이거든요. 정부는 부동산 거래량이 안 나오면은 그때가 가장 위기입니다. 위기. 돈이 없는 거예요. 세금이 부동산에서 많이 거치는데 국세 있잖아요. 국세. 나라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인 양도세와 종부세가 부동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지방세인 지방자치단체가 쓰는 취득세, 취득세가 또 나오고, 이 세금들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정부가? 부동산에서 나오는 세금을 포기하고 정책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꾸준한 거래량이 나오면서 물가 상승률 정도만 집값이 오르길 바란다. 이거는 정부가 바라는 거고, 여기에다가 인간이 탐욕적이다라는 거를 빼고 정책을 피면은 지금 같은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규제를 하면은 사람들이 부동산에서 관심을 끄겠지. 근데 여러분, 규제 나오고 관심이 더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627 대책 나오고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여러분 늘었나요? 줄었나요? 훨씬 더 늘었죠? 부동산 더 관심 갖고 보고 훨씬 더 부동산 커뮤니티 글 더 많이 보고 제 영상도 유튜브에 잘 뜨잖아요. 제 영상도 보고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면 할수록 좋으면 좋을수록 지지난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규제하고 김현미 장관이 나와서 빵을 찍어내듯이 집을 찍어낼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부동산에 관심은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순리대로 놔두는 게 제일 잘하는 정책입니다. 부동산은 그냥 놔두고 집값이 오르면 올랐다가 내리면 내렸다가 건설사가 뭐 건설을 해서 공급이 되면 공급이 돼서 좀 전셋값이 안정이 됐다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러운 흐름 이렇게 파도 치듯이 해야지 이 파도를 인위적으로 파도를 일으키려고 하고 떨어뜨리려고 하면은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 부작용의 대표적인 게 이번에 6억 이상 대출 전면 금지를 했더니 누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나요? 현금이 없는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나요? 서민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집값이 잡힌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일시적으로 거래량을 떨어뜨릴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서민입니다. 서민. 그러니까 서민이 피해를 보는 정책을 펼친 줄도 모르고 뭐 무주택자분들은 아싸 이제 집값 잡힌다. 집값 떨어지면 집 사야지 이러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실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땅땅 무슨 땅은 언제나 여러분 편에서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잘 되셨으면 여러분의 자산이 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집을 못 사고 평생 세입자로 살고 여러분의 자산 가치가 떨어져서 망하고 이러기를 전혀 바라지를 않아요.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이 투자를 잘해서 자산 가치가 늘고 부자 되고 집값이 올라서 부자 되고 무주택자가 집을 살 수 있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방송을 하고 있고 하루도 안 빼고 제가 요즘에 방송하잖아요. 잘 귀 기울여 들어보시면은 이 정책이 어느 쪽 방향으로 흘러갈지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도 좀 엿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임장패밀리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요.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놨습니다. 들어오시면 제 인사이트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임장을 실질적으로 가지 않아도 임장 간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온라인 임장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상담 게시판에서 상담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 클릭하시고 임장패밀리 홈페이지도 많이 이용을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부동산 유튜버 땅땅 무슨 땅이었습니다.